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전체는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분자 안에는 음의 전하를 띠는 부분과 양의 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잖아. 내가 지금 물 분자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었어. 여기는 부분적인 음의 전하를 띠고요, 여기는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띠는 애들이 무수히 많이 떨어지잖아. 근데 내가 떨어지고 있는데 내 근처에 누가 있어? 음의 전하를 띠는 어떤 커다란 물질이 있는 거야. 그럼 이 부분 안에는 이 음의 전하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잖아. 전하를 띄어요. 이 부분 중에서 음의 전하는 음의 전하를 싫어하니까 서로 밀어내는 상호작용이 있어요. 음의 전하는 양의 전하를 좋아하니까 서로 당기는 상호작용이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무질서하게 떨어지다가 얘를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양은 음을 좋아하고 음은 음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입자의 배열이요, 양의 전하를 띠는 수소 부분은 대전체랑 가까운 쪽을 바라보고요, 음의 전하를 띠는 산소 부분은 자연스럽게 대전체랑 먼 방향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오면 그냥 떨어지던 애들도 이렇게 배열이 바뀌어서 대전체랑 반대 전하를 띠는 애들은 대전체랑 가까운 쪽을,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띠는 애들은 대전체랑 먼 방향을 바라보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자연스럽게 뭐가 작용해?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잖아요. 해서 얘가 없었을 때 물 분자는 그냥 중력에 의해서 일자로 떨어졌지만 대전체, 전하를 띠는 입자가 왔을 땐 이 안에 있는 분자의 배열이 바뀌면서 얘네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게 돼요. 이런 실험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이해해보시고, 자, 그럼 한번 반대 상황을 가정해보면서 얘 특징을 조금 더 자세히 이해해볼 건데, 그럼 내가 이번에는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여기다 갖다 놓고 똑같이 물을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물 분자가 반대쪽으로 휘어, 그대로 떨어져, 대전체 쪽으로 휘어. 1번일까 2번일까 3번일까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극성이 있는 양의 전하와 음의 전하의 치우침이 있는 물 액체 상태를 떨어뜨릴 건데, 이번에 여기 대전체를 갖다 댔는데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댔어요. 그러면 물 줄기는 이번에는 그냥 일자로 떨어질까? 아니면 대전체 쪽으로 휠까? 아니면 대전체를 반대쪽으로 휠까? 방금 전처럼 자연스럽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원래 물 분자를 내가 꼭지를 열면 물 분자는 이렇게 무질서하게 특별한 방향 없이 떨어질 건데, 내 경로상에 누가 있어?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가 있어. 이 물 분자 안에는 이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랑 상호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두 부분이나 있어요. 부분적인 음의 전하를 띠는 부분은 얘랑 서로 좋아하는 상호작용이 있고요, 부분적인 양의 전하를 띠는 부분도 얘랑 서로 싫어하는 상호작용이 있잖아. 그래서 물 분자는 떨어지다가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만나면요, 분자 안에서 음의 전하를 띠는 산소는 대전체와 가까운 쪽을 바라보고요, 양의 전하를 띠는 수소 부분은 대전체랑 먼 쪽을 바라보게 배열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까랑은 반대 방향으로 분자의 배열이 바뀌었지. 그럼 이번에도 여전히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와 음의 전하를 띠는 물의 산소 부분은 뭐가 작용하니까? 인력이 작용하니까 얘네들은 서로를 잡아당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분자는 이번에도 대전체 쪽으로 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자 안에 음의 전하를 띠는 부분과 양의 전하를 띠는 부분이 분명히 나눠진 극성 분자는 이쪽에 대전체가 있으면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띠는 부분은 멀어지는 방향으로, 대전체랑 반대 전하를 띠는 부분은 대전체를 바라보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배열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사이에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성이 있는 분자는 대전체가 음의 전하든 양의 전하든 대전체 쪽으로 이끌리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이해해보시고 이따가 한 번 더 확인해볼게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물이 아니라 A라는 액체를 갖다 놨는데, 이 A라는 액체는 무극성 분자래. 야, 분자가 무극성이면 그 분자 안에는 특히 전하가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내가 여기다가 A라는 액체를 넣어놓고 이번에도 대전체를 갖다 댈 거예요. 음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대놓고 A라는 액체를 흘려보낼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음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랑 A라는 분자 안에 특정 부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있는지 볼 건데, A는 무극성 분자래. 분자 안에 특정 전하가 치우친 부분이 있대, 없대?
없대. 그럼 걔는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랑 상호작용 하겠어 안 하겠어? 할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양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놨다고 하더라도 이 분자 안에는 음이나 양의 전하를 띠는 특정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랑 상호작용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뭐에 의해서만 떨어지냐? 중력에 의해서만 아래로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액체 상태의 분자를 귤에서 넣고 대전체를 가까이 댔을 때 극성 분자라면 그 분자 안에는 음과 양의 전하를 띠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전체랑 반대 전하를 띠는 애는 대전체 쪽을 향하고 대전체랑 같은 전하를 띠는 애는 대전체 반대쪽을 향해서 인력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극성 분자는 대전체의 전화 여부, 풀인지 양인지와 상관없이 분자는 대전체 쪽으로 휘어지는 결과를 갖게 됩니다. 반면에 무극성 분자는요, 전하를 띠는 대전체랑 상호작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휘어지지 않고 일자로 떨어진다 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이미 액체를 가지고 내가 실험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제시를 해볼 건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고 첫 번째 특징 넘어갑니다. 서로 다른 실험 세팅 3개 할 건데요. 똑같이 뷰렛을 준비해놓고 여기는 액체 A, 여기는 액체 B, 여기는 액체 C를 갖다 놓을 거야. 그리고 여기다 대전체를 양의 전하로 갖다 놓을 거고 여기다 대전체를 음의 전하로 갖다 놓을 거고 여기다 대전체를 음의 전하로 갖다 놓을 거예요. 자, 내가 액체 A를 흘리는데 액체 A가 대전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로 떨어졌대. 그럼 우리 액체 A에 대해서 어떤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A는 무극성 분자다 라는 거 설명할 수 있으면 방금 설명드린 거 이해한 거예요? 내가 액체 B를 여기다 넣어놓고 음의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댔는데 액체 B가 B 쪽으로 대전체 쪽으로 휘었대. 그럼 액체 B는 누구다? 극성 분자다 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액체 C를 여기다 냅두고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대전체를 갖다 댔는데 액체 C가 대전체 쪽으로 휘었대. 그럼 C도 누구다? 극성 분자다 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럼 B가 극성이라고 가정했을 때 내가 여기 있는 대전체를 누구로 바꿨냐면 플러스로 바꿔서 실험을 할 거야. 그럼 액체 B는 휜다 안 휜다? 휜다? 대전체 쪽으로 휜다? 대전체 반대쪽으로 휜다? 여전히 대전체 쪽으로 휜다 라는 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 1번 특징 이해한 겁니다. 자, 2번 특징은 되게 간단한데요. 2번 특징은 이 문장을 너네가 이미 완성시킬 수 있는데 누구랑 누구는 절대 섞이지 않는다. 물과 기름은 절대 섞이지 않는 거죠. 물과 기름 같이 넣어놓고 막 흔들면 뭔가 기포가 생겨서 뿌옇게 되면서 섞이는 것 같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 층이 나뉘잖아. 걔네들은 절대 안 섞이는데 우리가 방금 밑줄 쳤던 2번처럼 물질은, 액체는요 서로 어떤 때 섞일 수 있냐면 극성이 같을 때 섞일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보면 극성은 극성하고 섞일 수 있고요. 무극성은 무극성이랑 섞일 수 있어요. 이 섞인다는 표현을 화학에서는 서로를 용해시킨다고 표현하거든요. 극성은 극성이랑만 용해시킬 수 있고 무극성은 무극성만 용해시킬 수 있는데 물은 극성인데 기름은 무극성인 거야. 그럼 얘네는 서로 섞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얘네는 서로를 용해시킬 수 없다라고 표현해요. 이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고 문제에 정확히 나오기 때문에 이따 같이 적용을 해볼 거고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키워드가 기체예요. 그리고 전기장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의 배열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일단 기체 상태의 분자를 가지고 있어. 기체에 대한 특징을 먼저 정리해 볼 건데 기체는 질소 정연하게 있는 상태야, 무질서하게 있는 상태야? 무질서하게 있는 상태지. 내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체를 갖고 있대. A라는 분자를. 그럼 걔네들은 분자의 모양이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고 했을 때 이렇게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긴 기체 상태의 A를 준비해놓고 걔네들을 어느 상황에 놓을 거냐면 전기장의 상황에 놓을 거야. 전기장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하를 띠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는 음의 전하, 이쪽에는 양의 전하를 띠게 전기장을 설정을 해놨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있는 분자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안에 있는 분자가 만약에 무극성이었어. 무극성이라는 건 분자 안에 양의 전하가 치우치거나 음의 전하가 치우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그런 애들을 여기 전기장에 냅뒀어요. 그럼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은 얘랑 상호작용 해 안 해? 안 해? 얘랑 상호작용 해 안 해? 안 해. 근데 얘는 무슨 상태니까? 기체 상태니까 여전히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어.
근데 내가 이번에 여기 B라는 분자를 놔뒀는데 B라는 분자는 극성 분자래. 그래서 이 분자 안에 양의 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의 전하를 띠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일단 기체 상태라서 자유롭게 있었어. 근데 이렇게 생겼던 애를 내가 갑자기 전기장을 걸어준 거야. 그럼 이 분자 안에는 음의 전하랑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죠? 양의 전하랑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배열되냐면 기체라고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극성 분자는 플러스 방향은 분자의 음의 전하가 치우친 부분이 바라보게, 양의 전하는 분자 안에 음의 전하는 분자 안에서 플러스 전하를 바라보는 건 분자 안에 음의 전하를 띠는 애들이고요. 마이너스는 분자 안에 양의 전하를 띠는 애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입자의 배열이 자연스럽게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가 액체를 흘려보낼 때 분자의 배열을 봤던 것처럼 해서 기체 상태의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이 극성이라고 한다면 그 극성 분자 기체를 전기장에 배열했을 때 얘네들은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분자 안에 양의 전하가 치우친 부분은 전기장의 음의 쪽을 바라보도록, 분자 안에 음의 전하가 치우친 부분은 전기장의 양의 전하를 바라보도록 배열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자료가 나왔을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순 적용 문제만 나오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어볼 거고요. 2점짜리 7번 문제 같이 볼게요.